스티브 잡스. 자, 진짜 영어 지문을 읽으면, 모의고사 지문을 읽으면 되게 사소한 상식이 쌓여. 자, 스티브 잡스가 use analogy. 이거 비유란 뜻도 있고요. 유사성이란 뜻도 있어요. 그럼 유사한 명사 하나 여러분 불러봅시다. 뭐 있어요? 긁지 마시고요. 빨리 얘기를 하세요. 유사함, 유사성, 비슷함. 발음하기 좀 그래요? similari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의 유사함을 사용했는데 이제 목적이 있겠죠. 스티브 잡스니까. 자, to get people to embrace. 자, get은 여기서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그 뒤에 투부정사 쓴 거야. 그럼 사람들을 embrace 하기 위해서. 되게 엘레강스하게 써지네 글씨가. 자, embrace 뭐라고요? 수용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비슷한 걸 갖다 썼대.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 자, 그 기술은 바로 뭐냐? 컴퓨터입니다. 그럼 얘들아, 컴퓨터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일했죠. 시간차가 너무 심한데? 자, 피부 거의 AI로 다른 시스템으로 이런 것 같은데? 자, 사람들이 일했어. 어디서? 물리적인 환경에서. 그쵸? 그런데 we use 그 물리적 환경은 지금 뭐랑 대두되는 거냐면, 아니 반대되는 거냐면 가상 환경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컴퓨터 전에 종이 썼죠? 그 다음에 펜 썼죠? 보고서 실제 종이에다가 다 써가지고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은 어떻게 돼? 워드 프로세서 다 작성해서 제출하잖아. 그래서 피지컬, 실제 물리적인 파일, 폴더 그 밖에 등등을 사용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물리적, 손에 만져질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종이, 펜, 폴더를 사용해서 업무 환경에 썼다는 거지. 이해됐죠? 됐어요? 오케이. The idea of working in a virtual world. 그러면 가상이란 뜻이잖아. 더 이상 물리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가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의 반대겠어? 물리적 세상과 반대죠. 그러면 가상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 사실 컴퓨터 안이 실제 공간이라 볼 수 없잖아. 그럼 가상 세계에서 일한다는 그 생각은 was different. 아주 혁신적으로 다른 생각이었어. 가상에서 어떻게 일해? 존재하지 않는데. 적어도 그 생각은 이렇게 seem radically different. 아주 급진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였지. 근데 실제로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 왜? 유사함을 활용했거든. 자, 무슨 얘기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플의 그 맥 만들기 전에 맥킨토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컴퓨터를 먼저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what Jobs understood, 그 당시에 컴퓨터 개발할 때 이 사람이 이해한 것은 what was 단수로 봤죠? 대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어. physical office,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되게 비슷하네? 어디? 가상의 사무실하고. 다시 말해 여기가 사무실이거든? 그런데 컴퓨터라고 하는 건 일종의 업무, 할 수 있는 일종의 사무실이잖아? 가상세계? 근데 얘네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야. 어떤 의미냐? To win the masses. 그러면 그 일반 대중들한테 물리적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컴퓨터로 워드 프로세서로 한글 프로그램을 가상에서 일하는 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일하라고, 보고서 그만 제출하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strong analogy, 아주 강력한 유사성을 draw, 도출했어. 뭐와 뭐 사이에? 전통적인 직장. 전통적인 직장은 어떤 직장이죠? 본문에 있는 단어로 바꿔 쓴다면 물리적. 그쵸? 그래서 물리적 환경, 직장과. 근데 여기서 뭐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 우리 맨날 회사 출근해가지고 종이에다가 펜 써가지고 보고서 제출했잖아?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familiar. 사람들이 이미 익숙한 물리적 직장의 개념과 새롭고 unfamiliar, 굉장히 낯선 어떤 거? 가상세계의 유사성을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얘기지. 자, 이제는 어떻게 유사성을 보여주는지 본격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컴퓨터 이전, pre 하면 이전이란 뜻이고 post 하면 후란 뜻이야. 그래서 컴퓨터 이전의 직장 생활에서는 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기획안 제출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됐다고? 종이에 썼죠? 물리적 종이. It was called document. 그건 문서라고 불려졌어. 됐죠? 그리고 수많은 문서들은
needed to 뭐 될 필요가 있어서 저장될 필요가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제출한 기획서, 그 다음에 오대리가 제출한 기획서 이런 거 다 문서로 돼 있잖아. 이 문서를 어디다 저장해야 돼.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걸 어디다 놨냐? 표린, 놓여졌어. 어디? 폴더라고 하는 곳에 놓여졌다는 거야. 어디서? 물리적 세상에서. 그럼 봐봐. 다큐멘트, 폴더는 물리적 세상에서 존재했던 말이었죠. 그리고 as those folder, 그런 폴더들이 were kept on, 보관되었어. 어디? 데스크라고 하는 이런 데스크가 아니라 어떤 폴더들을 모아두는 이런 책장 같은 거 있죠. 이 책장 같은 데스크라고 하는 공간에 보관됐다는 거지. 물리적 세상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컴퓨터에 다큐멘트, 폴더, 데스크탑 이 모든 단어들이 있죠. 여기 있잖아. 폴더라고 하잖아. 걔네들이 are term, 용어라는 거. 어떤 거? 우리가 가상에서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물리적 환경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어디로 데려온 거야? virtual 환경으로 데려와서 유사성을 만들어낸 거지. 똑같이 폴더에 저장해서요. 이 폴더들이 뭉쳐서 데스크탑이 됩니다.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야. 다시 말하면 스티브 잡스는 이해하고 있어서 understand that, 뭐를? using familiar term, 친숙한 용어. 물리적 환경에 사용했던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목적어, 목적격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쵸? 만약에 컴퓨터상에 폴더가 있어. 그럼 이거 어디 저장하는 데네. 데스크탑이 이거 어떤 거 보관하는 곳이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유사함. parallel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물리적과 버추얼 환경의 유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훨씬 더 현재에는 극명해졌다. 분명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 35번까지가 목표예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진도 다 끝내는 걸로. 자, 다음 주 한번 리뷰 쫙 하고 수요일에 직보하자. 자, 이거 보자. 터틀, 거북이. 얘 뭐 하는 애야? 알 낳는 애죠? 그러면 걔네들이 알을 낳아. 그래서 부화돼서 엄청 조그만 생명체인 거를 우리는 해칠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애기 거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밑에 나와 있어서 보고 갔어요. 그럼 얘들 봐봐. 주제 선생님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줄게. 자, 거북이 애기들은, 새끼 거북이들은 have evolved, 진화해 왔어. It seems, 중간에 왜 들어갔어? 그냥 삽입절이야. 그냥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진화해 왔어. 왜, 어떻게 진화해 왔어? 뭐 하기 위해서? crawl, 기어가도록, toward the light, 빛을 쫓아가도록 진화되었어. 근데 빛이 뭐야? 가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진화론적으로. 자, 수백만 년 동안에 this는 뭐겠어? 빛이 있으면 거기를 to crawl, 막 기어가는 그 행위가 highly, 매우란 뜻이야. 매우 이성적이면서, 그럼 좋은 거죠.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인 전략이었어. 그럼 뭐를 위한 전략이었냐면, 자, 이제 나와요. 왜냐하면 왜 좋은 전략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바닷가, 해변가에 얘네가 있었는데 거기 어떤 빛이 보인다고 해보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 빛이 represent, 뭐를 보여줬냐면 일종의 어떤 애를 반사해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요. 스탠리 책상 못 맞는 거 선생님 죄책감 느끼게 자꾸 너네 졸래? 저기 붙어서 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자, 반사를 나타냈어. 왔어? 어머야. 어머나. 네, 그녀가 오셨습니다. 여기 선생님 여기 시험지 났으니까 보고. 선생님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야, 그러기에는 얘랑 나랑 의상도 다르고 너무 무섭지 않니? 이게 그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 있다고? 자, 그래서 봅시다. 좀 더운데 갑자기? 자, 어쨌든 자, 좀 이따 다시 쓸어줄게. 그래서 얘들아, 어두운 바닷가에서 얘네가 바닷가에서 서식하잖아. 어두운 바닷가에서의 빛은 뭐를 보여주는 거야? 무언가 반사된 거야. 뭐가 반사된 거야? 달이나 별이. 근데 어디에 반사된 거야? 수면에. 그럼 얘들아, 수면에 반사됐다는 얘기는 주변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바다. 그럼 얘네들은, 그치? 바다 그 인근에서 알을 낳고서 어디까지 막 갔다가 다시 다 성장하면 바다로 돌아온다는 속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다로 돌아와야 돼. 근데 어떻게 돌아와? 얘네가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반짝거리는 거는 그 바다 표면에 달하고 별이 반사된 거니까 저쪽으로 가면 바다야 라고 하는 일종의 내비게이터가 됐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이거는 바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었어. 됐죠? 밑에 자, following the light 빛을 따라간다는 거는 read 뭐 한다? 이끌어준다. 자, 그래서 read의 과거 쓴 거야. 애기 거북이들을 back home to the sea 고향인 C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런데 the problem start 문제가 시작되었죠. 어떤 거죠? 인간이 자 begin to 아니 똑같죠.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중. 자 beachfront 바닷가 앞에 집도 막 짓고 그 다음에 으리으리한 멋진 스파클링 반짝거리고 빛나는 호화스러운 호텔도 막 짓죠. 그럼 더 이상 바다에 반사된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뭐 바닷가 맞은편에 이런 뜻이야. 그러면 거북이들이 그 빛하고 실제 빛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after hatching hatching은 뭐야? hatch가 뭐야? hatch 부화야. 그럼 알에서 깨어난 후에 얘네들 깨어나서 이제 아 바다로 가야지 하는데 인근에 nearby면 인근에란 뜻이야. 인근의 밝은 빛을 head for 향해서 가는 애들 기어가는 애들은 이끌려지고 있는 거지. 어디로? straight 곧장 차로. 그러면 인간이 지은 건물도 있지만 바닷가 근처에서 헤드라이트 켜고 다니는 여러 가지 차량들도 있죠. 다시 말하면 차에 치일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are self-destructive. 다시 말하면 그게 차에서 나오는 빛인지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자기 파괴적인 건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기 파괴적으로 하는 이 터틀이 비이성적 동물이라고 볼 수 있니? 비이성적 동물? 맞죠. 그쵸? 옛날에는 빛을 쫓아가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빛을 쫓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지. 왜? 차량에 치여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성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근데 얘가 얘기해. yes, 맞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쟤네가 빛을 쫓아가는 게 고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차에 치여 죽으려고 하는 자기 파괴적 행동과 마찬가지야. 하지만 there's a deeper truth. 심오한 진실이 있어. 걔네들은 뭐라는 거야? base. 무슨 뜻이야? 기반으로 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야. 빛을 따라갈지 말지 의사결정하고 있죠. on 어디에? 아주 단순한 어떤 단서에. 근데 그 단서가 바로 뭐였어? 저 빛을 따라가면 나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치? 빛은 나를 바다로 보내준다 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단서 자체는 원래는 현대사회 말고 진화론적으로 어떤 거야? 완벽하게 이성적이었던 거지. 누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북이들 말고 그들의 조상들한테는. 그래서 여기 서틀 누구예요? 이거죠. 근데 오늘날엔 어떻다는 거. 하지만 그들의 진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 다시 말하면 뭐죠? 그게 뭐죠? 이거죠. 빛을 따라가면 우리 바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are being blinded. 가려져 있다. 뭐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방해받다. 뭐 때문에? 그렇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의 빛 때문에 방해받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타고난 그렇지 의사결정인 현명했던 의사결정이 현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의사결정 자체가 이성적이지 못한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보고 있죠, 여러분? 이래놓고 뭐 이거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게 안 하고 이거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옵니다. 그럼 절대 틀려면 안 돼요. 자, 보자. 이거 좀 어려워. 이거 정신 차려봐. 집중해봐. 감각기관. 감각기관에 뭐가 있을까요? 눈 있죠? 코 있죠? 촉각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감각기관들 우리 다 갖고 있죠? 얘네들은 채널 하면은 통로란 뜻이야. 얘네들은 유일한 통로야. 의사소통에.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통로가 존재하는 거잖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우리의 뇌와 외부 세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마라탕이 있어?
그러면 이 마라탕이 무슨 냄새인지 우리 뇌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외부 세계를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 혀 또는 코, 그쵸? 감각기관 없이는 얘가 무슨 맛인지 무슨 향인지 눈이 없다면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간단히 말해서 우리 뇌는 not designed to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뭐 하도록? 센스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감지하다, 감각을 느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on its own 중요한 표현이죠. 지 스스로 감각을 느끼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뇌는 지 스스로 감각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 스스로 감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필요하다? 도대체 이 수업 왜 하고 있고 여러분 왜 자꾸 제 현타가 너무 시게 오는데요. 외부 감각기관. 와! 외부. That's right. 맞아요. 감각기관. 아니. 오늘 옆에 중에 이거 왜 없어? 아니 외부 마라탕이 외부 세계라니까요? 이 외부 세계가 이 뇌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맵네. 아니면 뜨겁네. 이걸 감각하기 위해서는 그쵸? 혀로 감각해야 되고 뜨겁네 손 촉각으로 느껴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 뇌는 지 혼자서 감각기관 없이는 이걸 느낄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으니까. 이해됐죠? 지 혼자서는 못 느낀다는 얘기야. 바보야. 자 그러면 똑같은 거 by itself 이거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지 스스로는 못 느껴.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무조건 있어야 돼. 뇌가 느끼려면. 자, 그럼 약간 징그러운 얘기 좀 해보겠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손가락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를 수술을 해야 돼. 그럼 마취를 어떻게 할까요? 전신 마취 할까요? 국소 마취 할까요? 둘의 차이 뭔지 알지 얘들아? 전신 마취와 국소. 여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만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은뜨고 이렇게 있는 거지. 하지만 여기에 감각은 느껴지지 않아? 느껴지지 않는 거지. 자, 노출된 뇌는 would neither nor 문장 구조 잘 보세요. 자, A도 B도 아닌 이런 뜻이야. 그래서 뇌 혼자서는 감각할 수가 없어. shining on it, it은 여기서 뇌야. 그러면 뇌 위에서 빛나고 있는 햇빛이나 조명 같은 거 있는데 감각기관 없이는 연결되지 않으면 그 빛을 감지할 수도 없고 nor 마찬가지로 feel something 어떤 걸 느낄 수도 없어. touching it 그 뇌를 만지고 있는. 그건 좀 잔인한 얘기지만 얘들아 뇌만 따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쵸 잔인한 얘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누가 touch my body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니 듣지 마시고 나중에 들을 건데 약간 지금 스포를 당하고 있어. 내일 수업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그거 하세요. 아니 수업 시간은 졸면서 시험 때 와서 들으니까 흥미로운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못 느낀다는 얘기야. 왜 감각기관이 연결돼 있지 않잖아, 그치? 자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are kept awake. awake는 뭐야?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수술 받더라도 수술대에서 눈 뜨고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during 뭐 하는 동안에 뇌를 surgery 수술하는 동안에. 그쵸? 자, 왜냐면 감각기관이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ich, 이것이 내가 깨어있고 뇌를 수술하는 동안에도 내가 어떤 감각들이 깨어있다는 것은 자, surgeon은 뭐죠? 네, 의사죠. 자, 의사가 뭐 할 수 있다? 핵심은 뇌의 특정한 영역을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각기관과 뇌를 분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 유명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뇌의 특징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감각기관과 분리되면 감각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아냈죠. 다시 말하면 뇌에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알기 위해서 무조건 감각기관이 필수라는 거야. 없으면 안 돼.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느낄 수도, 맡을 수도, 그 다음에 볼 수도 없어. 이해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 Nothing,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부정을 해주면 돼요. 우리 정신에, 다시 말하면 우리 뇌에 있을 수 없다. 우리 정신에 들어올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뇌가 그 무엇도 인식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 어떤 거가 뭐냐? 자, 이 대시라고 하는 건 nothing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주어. 이해됐죠? 그러면 어떤 거가 우리 뇌로 들어올 수가 없냐면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자, 뭐를 통과하지 않는? 이거 그냥 감각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 뇌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지. 이해됐죠? 다시 말하면 감각만을 통해서 우리 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저런 거 약간 추상적 표현, 함축적 의미 저런 거 밑줄 쳐놓고 원래는 이 말인데 이 빈칸을 갖다가 다른 말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징 해서 빈칸 추론 같은 거 낼 수 있죠? 그럼 가장 강력한 답은 뭐라고요? 만약에 저걸 패러프레이징 어떤 선지가 주어졌어. 거기서 가장 명확하게 고를 수 있는 답은 뭐야? 뇌는 뭐를 통해서만?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다 정도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보여준다. 자, 이거과 관련된 실험이 되게 많아. 마찬가지로 어떤 실험이냐, 뭐 감각 이런 거 관련된 거죠. 자, volunteer 자원봉사자, 어떤 애들을 are blindfolded 안 보이게 눈을 가려놨어.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PP place in the warm water 따뜻한 물에 놓여졌어. 그런데 어떤 물? sensory 감각을 deprivation 하면은 차단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감각을 차단하는 탱크 안에 얘네가 눈이 가려진 채로 누워졌단 말이야. 그러면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지금 차단된 상태죠. 그랬더니 얘네들한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봐봐. 시각을 차단했더니 어떤 감각의 차단이 일어났어. 뇌가 인식을 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시각을 차단해놨고 그 다음에 감각을 차단하는 수조 안에 넣어놨으니까 시각도 없는 거고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다 없는 거야. 그러면 얘 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visual, 당연히 시각 이거 가렸으니까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촉각과 관련된 밑에 나왔죠. 환각 증세를 느낀 거야. 환각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인식한 거야, 인식하지 못한 거야? 인식하지 못한 거지. 다시 말하면 감각을 차단했더니 얘 막 환각 상태, 제대로 인식 못하고 여기가 어디지? 이런 상태를 느끼게 됐다는 거지. 됐죠? 마찬가지로 어떤 것도 느꼈어? 일관되지 못하는 사고의 패턴. 결국 뭐 정신 못 차린 상태가 됐다는 얘기지. 그만큼 감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실험들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자, 핵심 주제문. 그래서 이거 패러프레이징에서 충분히 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는 입력, 정보의 입력이 필요하다.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Our sense,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줘야 돼. 감각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to carry out, 뭐 할 수 있어? 우리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기능은 누가 하는 거야? 뇌가 하는 거야. 그리고 저 기능은 give us, 우리한테 성격이나 지성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뇌의 작용이 감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last one 보겠습니다. 더하다가는 네, 나리가 나겠다. 얘들 모의고사가 훨씬 재밌지 않니? 올포보다? 똑같다고요? 아닌데 나 모의고사 훨씬 재밌는데 뭐 올포 좀 노잼이지 않니? 왜냐면 같은 강을 같은 내용을 계속하니까 너무 반복되잖아. 자, 보세요. 근데 약간 모의고사가 좀 더 어때? 소재가 다양하지 않아? 조금 뭔가 올림포스는 뭔가 좀 전문적인 어떤 인용해서 쓴 느낌인데 올림포스는 그냥 그 친구가 약간 야, 이런 거 있다 이러면서 뭔가 말해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선생님의 설명 방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올림포스 때 엄청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하는데 이건 약간 이야기 흐름대로 약간 스토리텔링 듣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누가 약간 썰 풀어주는 것처럼 공포 썰 풀어주는 것처럼 지금 듣고 여러분의 마인드의 차이 아닐까요? 틀리게 하려고 논리가 좀 부족해. 못 썼다. 자, 오케이. 분석력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주얼러지스트 뭐 하는 사람이야? 동물학자죠? 자, 이 사람이 관찰했어. 대실한 사실을 명접으로. 자, our feet, 우리의 발이 전달하는데 exactly, 정확하게 뭐를 전달하냐? 너무 신기해.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느끼는 바를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전달한다는 거야. Then, 어떤 거보다 any other part of our body. 그럼 발 말고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는데 걔네들보다. 그럼 발이 뭔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주 정확하다는 얘기지.
신기하죠? any other 잔수명사 보시고. 그럼 여기서 의문을 제기한 거야. 아니 그러면 왜 발하고 다리 얘네들 한 세트잖아. such 그토록 정확한 반사경. 얘들아 반사경은 무슨 의미야? 거울이죠. 거울은 뭘 보여줘? 정확하게 그 사물을 보여주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러면 발은 왜 우리 몸에 아니 우리 감각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정확하게 전달해준다는 건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잖아. 왜 발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또 진화해요. 수백만 년 동안에 걸쳐서 인간이 말하기 전에 그럼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신체 부위나 이런 걸로 전달을 해야 되지. 의사소통 수단이 없잖아?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발과 다리는 react to 반응했어. 어디? 주변의 위협.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생존과 주변의 위협만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도 생존 주변 위협 무조건 나왔죠. 자 그래서 주변 환경의 위협에 다리가 제일 빨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뜨거운 모래거나 ill-tempered. tempered은 성질이 있는 일이니까 뭐야? 승질이 더러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되게 사나운 사저가 주변에 있어. 그럼 내 발과 다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을 먼저 한다. 정보를 즉각적으로 읽는다. 그리고 이 행동은 뭐다? 즉각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의식적인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됐죠? 이런 작은 키워드를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limit brain, 변연계 우리 뇌, 그냥 뇌야. 우리 뇌는 make sure, 확신해. 어떤 거? 아, 우리 다리와 발이 반응을 하는구나.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발이 반응하죠? 어떤 거를 멈추거나 그 다음에 달리거나 아니면 potential threat.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막 다가오고 위협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발차기가 나가는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생존을 위해서 아, 우리 발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반응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생존과 관련된 애들아 이거 별표 단어인데 양생법 왜 써주는 거니? 무슨 의미가 있어? 자, 행동 양식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발로 다리로 무언가를 하는 거는 생존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당연히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의 유산으로부터 보유된 것. 다시 말하면 조상들한테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고 진화론적으로 얻게 된 특징이다. 그래서 이 생존과 관련된 방법이 has served. serve 무슨 뜻이야? 자세 바르게 도와주다. 그래서 발과 다리로 우리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했던 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고 continue to do, 여전히 오늘날까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o do는 그냥 serve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age old, 굉장히 오래된 리액션이죠. 왜?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그쵸? 발과 다리의 리액션이잖아. 이것들은 소대꼼을 썼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 hardwired, 굳어져서 마치 단단한 끈으로 묶은 것처럼 굳어져서 우리가 are presented with, 뭐를 직면했을 때 something, 무언가 직면해서 다시 말하면 위협된 거죠. 자, dangerous, 위험하거나 우리한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위협이죠. 우리의 발과 다리는 반응한다. 뭐 했던 것처럼 걔네들이 react, 대동사죠. 예전 우리 선조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